우리는 사실 선배 세대 입장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좋은 건 다 긁어쓰고 쓰레기만 남겼잖아요. 다음 세대는 선배 세대들이 남긴 쓰레기 속에서 정말 이 험악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의 권리를 책임져줄 사람이 없다. 누군가는 20일간 석탄발전소를 닫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단식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대통령 차량이 지나갈 때 그 도로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과격하고 급진적이다, 아니면 무모하겠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을, 또 미래를 대신 이렇게 책임져주지 않고 기성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또 기후위기 대응을 미뤄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자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선택, 그리고 저항 방식, 그런 것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대선 판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사실상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기보다는 한 발치 떨어져서 사실상 회피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애초에 말을 꺼내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상태로는 사실 선거 기간에 에너지 관련된 정책의 쟁점이 떠올랐을 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선이 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잘못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추진하지 않고 정권 초기에 정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문제만큼 내가 국정 우선과제로 삼아서 제대로 해결을 하겠다, 끝까지 해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기후 문제는 시대적 과제이고 또 국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승부를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상대 후보는 마치 뭐 핵발전 아니면 SMR 이런 얘기만 던지면 그거 50% 하면 탄소 중심으로 뭐 아니면 탄소 중립을 하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마구마구 던지고 있는데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환의 상을 그리면서 이건 단지 그냥 에너지만의 문제도 아니다. 사회 전반이 아예 모든 면에서 곳곳에서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문제고, 시민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환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자체의 대응만을 얘기하면 국민들은, 특히 정치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버립니다. 이거를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해야 비로소 관심을 가져요. 물론 환경운동가들 입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국민들이 관심도 안 갖고 정치인들이 직접 얘기를 안 하냐라고 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허망하게 들려요. 그건 사실 민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국민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후 문제를 얘기할 때도 경제 문제에다가 연계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은 어떤 다른 정치인보다 사실 기후 문제를 경제 정책에, 현실 정책에 높게 넣은 게 됩니다. 우리의 성장 전략의 핵심이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질적으로 전환된 경제 체제를 만든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어요. 그렇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생깁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개헌 논쟁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데, 저는 현실 불가능한 것들을 던지고 안타까워하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다. 우리 뭐든지 반발짝이라도 간다 주입니다. 사람들 제가 그렇게 반대로 보이나 보던데, 그래서 개헌 얘기도 사실은 한꺼번에 고치면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됩니다. 싸움만 하다 끝나요. 그래서 방법은 부분적 개헌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지금 프랑스에서 시도했다가 지금 끝한 중간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기후 문제를 헌법에다 넣는 거예요.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우리의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정치에서는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입을 틀어막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소세 얘기했다가 정세하자는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탄소 부담금을 부과 안 하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줄여요, 사용을? 그리고 막상 3, 4년 후에 유럽이 탄소 부담금을 혼당 예를 들면 $10로 올렸다. 자, 100불로 올렸다.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철강 1톤 생산에 탄소 1.5톤 발생한다는 거죠. 철강 1톤당 최소 10만 원씩 부담을 지어야 수출할 수 있어요. 그날 세금 내야 돼요. 그날 세금 내야 10만 원 내야 그날 수출이 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말하는 거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투쟁의 양식에서 본인이 고통을 많이 겪고 답답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한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범법자, 그 전과자입니다.
범법을 하는 때도 있죠. 범법자는 몰릴 때도 있죠. 투쟁의 양식이 선을 넘을 때 아마 본인도 그런 걸 한 거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걸렸겠죠. 근데 그게 이제 옳은지 그런지는 사실은 각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 희생이나 우리 공동체에 합의된 룰을 일부 어겨가면서 이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도 더 큰 효율 주장이 있을 수 있죠. 응원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 조심하라 그러세요, 그래도. 조심 잘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적정한 선에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걸 걸고 싸운다는 점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당사자다 이 말씀 이건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사실 선배 세대 입장에서 다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좋은 건 다 긁어 쓰고 쓰레기만 남겼잖아요. 다음 세대는 선배 세대들이 남긴 쓰레기 속에서 정말 이 험악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여기 10대들이 나이 50도 되기 전에 세상에 대한 걱정을 그렇죠. 내가 50이 되기 전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을 지금부터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제가 포천 도지사라면서 포천에 갔더니 석탄 발전소 반대 운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니 무슨 이 문명 시대 내륙에다가 그것도 해안가도 아니고 내륙에다 석탄 발전소를 허가를 해가지고 그걸 가동하니 많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걸 허가해 준 정부가 정말 황당한 일이죠. 내가 누구라고 욕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이제 이해관계입니다. 돈벌이가 되거든요. 모두가 원하는 걸 어기고 뭔가를 하면 돈이 됩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두 후보 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조금 더 실행력 있고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30 세대들이 아무래도 좀 기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성을 많이 외치고 있고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2030 세대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됨에 따라서 많은 2030 유권자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서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2030 후보들의 좀 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후 위기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 속에 직면해서 기후 위기가 조금 더 뒤처져서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후 위기는 당장 우리 앞에 직면한 위기이며 우리 함께 모두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